마왕 시대철. 어머니와 나. 내가 아버지와 나라는 노래를 만든 적이 있어서 아버지의 캐릭터는 상당히 많이들 짐작하고 있는 것 같다. 뭐 전형적인, 말없고 무뚝뚝하고 고집센, 소위 한국적인 아버지 말이다. 그럼 여기서 덜 한국적인 우리 엄마 얘기를 잠깐 하자. 우리 엄마는 노처녀 될 때까지 간지러운 서울 남자들을 무시하며 박력과 카리스마의 사나이 말론 브랜드와 과묵의 사나이 찰턴 헤스턴을 꿈에도 그리다가 우리 아버지가 비슷한 캐릭터인 줄 알고 완전히 속아서 결혼해 신세를 조지신 분이다. 소녀 시절에는 가야금이나 피아노 레슨을 애타게 받고 싶어하는 등 예술적인 면에 무지하게 관심을 기울였으나 나중에 기생되려고 그러느냐는 외할아버지의 더 무지한 견제, 가로 열고 정확하게는 폭력, 괄호 닫고 그것에 제지당해 불루를 삼켰던 전적이 있으며 문학가가 되겠다는 야심을 품고 국문과에 진학하였으나 웬걸 시는커녕 애새끼들 기저귀 갈다가 날샌 분이다. 하여 환감이 넘은 현재 아트 비스무리한 거랑은 꽃꽂이 강사 자격증 달랑 1개 제외하고는 여전히 무관하시며 외손자를 본 이후에는 다시 탁월한 요가 및 가사 전문가로 돌아가 출가한 누나네 집에서 무급 파출부 생활을 자청하고 있는 물 건너간 청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우리 엄마가 상당히 안 한국적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나의 뒤지지 않는 구라로 상당히 명망이 있는 엄마가 일생에 걸쳐 날린 몇몇 멘트들은 여자 공자, 노자 혹은 사이비 예수에 근접하는 매우 수준 높은 것으로서 당신의 경험과 한국이라는 땅에서의 여자로서의 삶이 절절히 녹아든 후세의 길이 빛날 울트라 슈퍼 판타스틱 구라라 할 만하다. 내가 어릴 적에 길거리에 거린들이 꽤 많았다. 특히 등굣길에 오가는 육교 밑에는 매일같이 거린들이 나와 있었는데 엄마가 10원짜리를 손에 쥐어주며 저 아저씨 동전 그릇에 놓고 오너라 하면 나는 얼굴이 상기되어 동전을 손에 꼭 쥐고는 종종 걸음을 쳐 거지 아저씨의 동전 그릇 안에 10원짜리를 얌전히 떨구고는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까지 한 후에 엄마 치맛자락으로 돌아오곤 하였다. 인사를 했던 이유는 그 거린이 남에게 베풀 기회를 주었기 때문이다. 세상살이란 게 온갖 회개한 일이 다 일어나는 만큼 오죽한 사연이 있으면 절이 되었겠느냐고 치근히 여길 줄 알라고 배웠던 것이다. 그런데 길을 걷다 보면 정말 황당하게도 반짝거리는 옷을 입고 아이 손을 잡은 젊은 엄마가 아이에게 저 사람은 공부를 못해서 저렇게 되었으니 너도 저렇게 되면 큰일 난다 하고 쫑알대는 꼴을 보게 된다. 아이에게 그런 초라한 사고를 가르치는 것도 꼴보기 싫지만 어차피 자기 자식 스케일이 작아지는 것은 자기 손해라 치고 내가 정말 기분 나쁜 것은 그 거린이 듣는 앞에서 마치 들으라는 듯이 그런 천박한 소리를 늘어놓는 상스러움이다. 또 길에서 불구인 거린을 보면 돈을 주지만 사지가 멀쩡한 청년 거린을 보면 호통을 쳐준다는 말을 자랑스럽게 하는 아줌마를 본 적이 있는데 지극히 제3공화국적인 발상이 아닌가 한다. 선진국 길거리에도 거리는 있으며 또 그들의 대부분은 사지가 멀쩡한 사람들이다. 그들은 육체보다는 정신적으로 사회에 적응하기 힘든 상태에 있는 경우가 더 많으며 심지어는 종교적, 철학적 이유로 그러한 삶의 방식을 선택한 경우도 소수이긴 하지만 존재한다. 안 도와주면 말 일이지 호통까지 칠 것은 무에 있겠나. 그저 10원짜리 하나 보태줄 셈이라도 괄호 열고 하긴 요새 거지는 10원짜리 주면 욕하겠지. 괄호 닫고 내가 남을 도와줬다는 우쭐함을 느끼지 않고 저 사람이 나에게 도울 기회를 줬으니 그가 부처요 성인이다 라고 생각하면 그만인 것을. 괄호 열고 솔직히 우리 엄마는 부처가 아니라 예수라고 그랬다. 근데 분위기상 부처에 더 어울리는 얘기인 것 같다. 괄호 닫고 내가 중학교 때 집안 살림이 어려워져 끼니 있기가 곤란하자
어린 마음에 가세에 씨알 만한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간절했다. 특히 우리 집이 꽤나 잘 살 때도 몸이 하얗겠던 엄마는 기름 보일러에서 연탄 아궁이로 살림이 바뀌자 연탄가스에 가끔 실신도했는데 엄마는 당신이 들어놓으면 집안 꼴이 더 아수라장이 될까 염려하여 맘대로 알아눕지도 못했다. 군밤 장사와 신문 배달 같은 아르바이트로 답이 나오지 않자 나는 보리차 장사를 벌여야겠다고 생각했다. 동대문 이스턴 호텔 뒤쪽에는 유령 회사처럼 보이는 수상한 사무실이 잔뜩 있었는데 그곳을 가면 보리차 봉지, 수세미, 비누 등을 가방에 꽉꽉 담아주었다. 나는 그 가방을 메고 아파트촌이나 가정집을 돌며 초인종을 누르고는 고학생인데요. 보리차 좀 팔아주세요. 하며 돌아다녔는데 쉽게 말하자면 약간 자율적 형태의 앵벌이라 할 수 있겠다. 처음에는 초인종을 누르고 누구세요? 하며 현관으로 나오는 주인집 딸내미의 목소리를 듣고는 너무나 쪽팔려 왕따시만한 가방 2개를 옆구리에 끼고는 헉헉대며 그냥 하이방을 쳐버렸다. 아파트 놀이터에 앉아 얼굴색을 가다듬고 전열을 정비하고 있자니 앵벌이를 하고 있다는 것보다 엄마 아버지가 X뺑이 치고 있는데 나는 목소리 한번 못 내보고 도망친 것이 더 가슴 아팠다. 흔히 한국 부모들은 집안이 망했을 때 자녀에게 고통 분담을 요구하기보다는 측은하다며 어떻게든 감싸려 든다. 그러나 사실 아이들 눈에는 그런 부모가 더 측은해 보이는 법이다. 내가 우리 부모의 감싸는 손길을 피해 몰래 뛰어든 삶의 전쟁터. 그 첫 전투에서 난 총도 못 쏘고 도망친 것이 아닌가. 다시 용기를 내 가방을 들고 가는데 아이디어가 머리를 스쳤다. 흔히 아파트 단지에는 노인정이 있게 마련이다. 난 노인정에서 집으로 향하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들어가는 아파트 호수를 체크한 다음 그 집들로 가서 노인들을 집중 공략했다. 노인정을 직접 공략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 이 양반들 쌈짓돈을 뺏게 되는 셈이니 그건 안 된다. 며느리가 있는 집을 공략하고 웬만하면 하나 사줘라 는 멘트만 나오게 하면 된다. 그럼 못마땅한 표정으로 지갑에서 돈을 꺼내주는 아줌마의 시선을 뒤로하고 쌩하니 다음번 집으로 가면 된다. 한 달쯤 중풀나게 뛰어다니자 동대문 사무실에서는 귀여운 녀석으로 찍혔고 중학생 치고는 꽤 많은 수입을 얻게 되었다. 물론 부모님이 아시면 넌 내 할 일이나 하면 되지. 왜 시키지 않은 짓을 하고 오버하냐. 핀잔을 들을 게 두려워 입을 다물고 있었는데 이쯤 하면 돈도 꽤 되니 야단은 맞지 않겠다 싶어 한편 자랑스러운 마음으로 엄마에게 불었던 것이다. 그러자 아무 말 없이 자초지종을 들은 엄마가 너 파는 물건을 좀 보자 했다. 그리고 내가 파는 보리차며 수세미며 하는 것들을 보시더니 엄마 말. 내가 파는 물건의 질이 가격에 비해 무척 나쁘다는 것이었고 동대문 사무실 사람들은 좋은 사람일 수 없으며 고학생들을 시켜 폭리를 취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하여 그날로 나의 아르바이트는 중단되었고 엄마는 마음만은 고맙게 받겠다는 멘트와 함께 내가 벌어들인 부당한 수입을 냉큼 성당에다 내버렸다. 괄호 열고 나는 속으로 젠장 엄마만 아니면 하고 사춘기의 반항을 괄호 닫고 이 사건을 똥이나 된장이나 아무거나 가리지 않고 집어먹고 사는 게 아니다 라는 문장으로 막을 내렸는데 오늘날까지 내 삶에서 중요한 지침 중 하나가 되었다. 이런 일도 있다. 흔히들 사춘기 남자아이들이 엄마와 겪는 트러블 중 대표적인 것으로 빨간책 사건이란 게 있다. 음란 잡지를 일컬음인데 정상적인 사고방식의 훌륭한 사람들은 이런 물품들을 음란물이라고 하며 진보적이며 관대한 사고방식의 역시 훌륭한 다른 일파 괄호 열고 예를 들어 나 같은 괄호 닫고 사람들은 이를 에로물이라고 한다. 하여간 전형적인 스토리는 청소 중이던 엄마가 책상 서랍이나 침대 밑에서 플레이보이 등등을 발견하게 되는 것인데
우리 엄마도 내 책상 서랍 맨 아래 칸에서 다량의 에로물을 적발한 것이다. 괄호 열고 나의 기억으로는 다음과 같았을 것이다. 플레이보이 2권, 시가 2,000원, 곱하기 2, 인터내셔널, 시가 3,000원, 클럽 5,000원, 펜트하우스 3,000원, 괄호 닫고. 집에 돌아오니 내 책상 위에는 엄마의 편지가 한 통 놓여 있었다. 장문의 그 편지는 한편으로는 엄마가 나의 성적 성숙을 기뻐하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건전하지 않은 성적 상상으로 나를 타락시킬 음란물을 매우 우려하고 있으니 알아서 그 물건들을 처분하시겠다는 것이었다. 사실 엄마가 나에게 편지를 보내는 것은 아주 드문 일은 아니어서 직접 얼굴을 대하고 얘기하기 민망할 때나 내가 협조해 주었으면 하는 매우 중대한 사안들이 생겼을 경우 내 책상 위에는 엄마가 쓴 편지들이 놓여 있곤 했다. 심지어 엄마는 국민학생 때 내 일기장 페이지 아래마다 엄마의 느낌이나 생각을 답장식으로 적어놓곤 하였는데 이게 꽤 히트를 쳐서 학교에서 각 가정으로 보내는 가정통신문에 엄마의 글들이 인쇄되어 배포되기도 했었고 출판 제의도 있었다. 그러나 이번 경우는 다르다. 내 입장에서는 결코 빼앗겨서도 안 되는 슈퍼 울트라 보물들이 아닌가. 범생이의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중필이에게 있어 무려 2년 넘게 모아온 에로물들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다. 나는 수사 과정에서 불법적인 사생활 침해가 있었음을 악랄하게 물고 늘어져 처벌 또한 무효라고 격렬히 항변했다. 그 에로물들이 음란물임을 인정하더라도 내 책상 서랍을 내 동의 없이 엄마가 열어본 것은 부모로서도 고난받게 일임을 계속 공격한 것이다. 괄호 열고 엄마니까 이런 작전을 시도라도 해보지. 상대가 아버지였으면 그랬으면 생각도 하기 싫다. 괄호 닫고. 엄마는 수사 과정에서 무리한 부분이 있었음을 정중히 시인하고 추후로 다시는 사생활 침해에 해당하는 행위가 가정 내에서 재현되지 않을 것임을 거듭 강조한 후 처벌에 순순히 협조하는 것이 모자 화합과 장래 가정 평화의 초석이 될 것임을 천명하였다. 여기서 나는 승부사 기제를 발휘, 일찍이 손자병법에서 강조한 사악한 전술을 구사했다. 적반하장. 나는 지금 우리 반에만 해도 실제 성 경험을 가진 학생이 상당수에 이르며 그들은 이러한 에로물을 우습게 본다는 것. 또한 나는 일정한 나이에 이를 때까지 그러한 경험을 가질 생각이 없으며 나의 사춘기를 온전히 보내는데 이러한 에로물들이 대리 해소 효과를 발휘하여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함으로써 까고 말해 이 정도 타락으로 쇼부 볼래 아니면 집 나가서 어마짓 할까로 협박수를 던진 것이다. 어머니는 두 가지 점에서 나의 의견을 인정했다. 첫째는 엄마가 소녀 시절은 겪었어도 소년 시절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잘 모를 수밖에 없다는 것. 괄호 열고 특히 한국 엄마들은 남녀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자식의 일은 다 알고 있으며 또 알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괄호 닫고. 둘째, 엄마가 사춘기였던 시절과 내가 사춘기인 시절의 세월 차이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에로물들은 가급적 처리할 것이라는 요청사항과 함께 내 손으로 돌아왔다. 그날 이후로 내 방에 비디오가 수백 개 굴러다니든 말든 이쪽 파트에 대한 이야기들은 불간섭 사항으로 분류되어 내게 전권이 위임되었으며 오늘날까지 서로 이야기해 본 적이 없다. 보름 스케줄로 서울에 들어가면 엄마 아버지 얼굴 보기가 한 번도 빠듯한데 간만에 모자가 썰을 푸는 도중 괄호 열고 당연히 아버지는 옆에서 침묵하고 있다. 괄호 닫고 엄마는 이런 멘트를 날렸다. 내가 네 누나네 가서 기성이 기백이 봐주다가 하도 신통방통해서 누나한테 그랬다. 내가 행여나 얘네들 똥 치우고 기저귀 갈고 길렀다고 해서 얘들한테 베풀었다거나 심지어 덕볼 거라고 절대로 생각하면 안 된다. 아이들이 어미한테 베푸는 게 얼만데 세상 모든 기쁨과 깨달음을 이 애들이
우리한테 주는 거다. 기르고 난 후가 아니라 기르는 도중에 우린 보답을 벌써 100배, 1000배로 받고 있는 거야. 최근 엄마는 인터넷에 매달려 있다. 통신 회선을 새로 깔고 주위에 이메일을 날리고 있는데 불행하게도 엄마 또래는 이메일 사용자가 아무도 없어서 나에게 연락 편지질을 하고 있다. 내 눈치를 보느라고 털어놓지 못하지만 내 생각엔 아무래도 엄마도 판을 안 사고 MP3 음원을 다운받고 있는 눈치다. 배신자.